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용인 백현고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떠 있는 선생님은 생활인권부 소속이고요. 여러분들 그 1층에 교무실에 가면 선생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학년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을 거의 못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누가 누굴 괴롭히거나 아니면 괴롭힘을 당하거나 보통 그럴 때 선생님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생님도 여기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로 선생님과 맞닥뜨리는 거를 매우 싫어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흰머리가 막 나고 있어. 자, 선생님은 그런 안타까움을 하나라도 더 예방하고자 자,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직접 찍어서 올린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특히나 혹시 본인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얘기를 하기 그렇다. 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학교폭력인지도 모르고 장난처럼 누군가를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 이 내용들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학교폭력은 항상 연예 쪽 기사 일면에 나오고 여러분들도 많이 내용들을 봤을 겁니다. 자, 보시면 연예인은 당연한 거고요. 운동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까지. 자, 그렇잖아요. 여기 뭐 연습생 신분이라도 뭔가 학교폭력에 휘말렸을 때는 당연히 하차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피해 학생들한테 피해가 됐던 사람들한테 그만큼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플러스 뭐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사람들까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들에게 얼굴 보이고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유명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이게 학교 폭력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어느 쪽에 가서 누구한테 그 직접적인 조치를 받았다라고 해서 학교 폭력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괴롭혔다라는 식으로 넓게 학교 폭력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 폭력은 어디서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잘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무엇이 학교 폭력이고 무엇까지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죠. 자,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듯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약취는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무언가를 빼돌리는 걸 약취라고 합니다. 사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뭐 속여가지고 빼앗는 것. 자, 유인은 사람을 속여가지고 빼돌리는 거죠. 자,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신체 혹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지고 있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길게 말하죠. 쉽게 말해서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학교폭력입니다.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가 중요한데 학생에게 무언가 피해가 있었으면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가해를 입힌 사람은 가해자, 피해를 받은 사람은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완벽하게 가해나 피해는 아니더라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보통 관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학교 폭력에 들어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 폭력이나 따돌림, 두 번째 언어 폭력, 세 번째 공갈 및 강요, 네 번째 성폭력, 다섯 번째 사이버 폭력. 자,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런 것까지 학교 폭력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보시면요. 기본적인 상해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감금, 약취, 약취가 나와 있죠.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 자, 아니면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폭력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좀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있죠.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이런 것들 폭력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멱살 잡는 것도 폭력입니다. 멱살 정도도 사회에서는 폭력으로 여깁니다. 사회에서 폭력으로 여기는 거는 학교 폭력에서도 폭력으로 여깁니다. 자, 그 다음 따돌림입니다. 자, 집단적으로 자, 상대방을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피하거나 놀리거나 빈정거리거나 면박 주거나 요즘 말로 꼽준다고 그러죠. 자, 겁주는 행동. 자, 그리고 골탕 먹이고 비웃고 타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따돌림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은 자, 여기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 중요한 거는요. 사실이라도 폭력이 됩니다. 사실이라도요. 여러분들 바보한테 바보라고 말하면 정말 그 바보는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나쁜 놈한테 나쁜 놈이라고 말을 직접 하면 폭력이 된다는 거. 그러면 사회정의는 어디에 숨쉬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지 않다면 다 명예훼손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공공에 알려야 되는데 그냥 개인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언어폭력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이고요. 허위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입니다. 자, 또한 모욕적인 언어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생긴 거 가지고 놀리지 맙시다. 이름 가지고도 놀리지 말고요. 자, 그런 것들. 자, 특히나 중요한 거 인터넷이나 SNS 있죠. 자, 글자로 남는 것들은요 100% 근거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모욕에 주의해 주시고요. 또한 이런 것들 죽을래? 여러분 이것도 폭력입니다. 어찌 보면 겁을 주는 행위라고 하죠. 겁박, 협박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입니다. 물론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있고 그 정도와 수준은 그 나중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심사하는 기구에서 다루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 피해 학생이 그 피해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언어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하냐 세냐 그 차이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공갈 및 강요입니다. 금품갈취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요구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어요. 빌려준다고 아니면 빌린다고 해놓고 되돌려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 한 번 되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신고할 수는 없겠죠. 자, 몇 번 정도 얘기했을 때 이거는 의도적으로 되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낌새가 있다라고 하면 갈취에 해당합니다. 또한 망가뜨리는 거, 돈 걷어오라고 하는 거, 설마 이런 것까지 시키는 사람은 없겠죠. 자, 빵 셔틀 옛날에 좀 문제가 됐었죠. 요즘 이런 것도 있어요. 와이파이 셔틀. 야,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의사에 반하는 행동, 본인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되는 것을 남한테 떠미는 것, 이런 것까지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성폭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폭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수위에 따라서 자, 이렇게 성폭행이 가장 센 거죠. 이거는 선생님이 말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자, 어찌됐든 성행위 쪽에 관련된 건 성폭행, 그리고 자, 신체적 접촉, 근데 여기에 강제성이 있다라고 하면 성추행, 그 다음 자,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 느끼도록 하는 행위는 성희롱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여학생이 내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못생겼다, 성희롱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여러분들 이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뭐 혹시 조금 살이 통통한 부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살쪘다라고 하는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 생긴 거 가지고 아니면 체형 가지고 놀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점점점 올라갈수록 강한 유형이고요. 중요한 거 여러분, 성폭력은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번, 경찰에서 한 번, 이렇게 아마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이버 폭력입니다. 요즘 가장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상황이긴 하죠. 어찌되었든 많은 상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이런 것들, 특히나 특정인에 대해 저격글을 올리는 것까지 해당됩니다. 저격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익명성을 띠면서 하는 것 같지만 쉽게 그가 누군지를 추측할 수 있을 때는 저격글도 학교 폭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개인에 대한 허위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올리는 것 또한 죄가 됩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그 인권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을 배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겁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간단하게 주변의 선생님한테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담임 선생님도 바짝 긴장하시고 선생님한테 연락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아는 친구들이라면 바로 선생님한테 와도 좋고요. 그리고 생활인권부로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바로 뭐 어떻게 된다 아닙니다. 절차가 있어요. 복잡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고자나 아니면 신분, 신고 내용 이런 것들은 비밀이 유지된다는 것. 자, 비밀 유지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통 이렇게 좀 구체적인 표 같은 게 있죠. 학교 폭력이 신고되어 접수될 시 흐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게요. 맨 처음 알게 되면요, 사안 조사를 하게 되고요,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여기게 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다행히 서로 화해하거나 아니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 조치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선도 조치가 나오는 거죠. 1호부터 6호까지. 피해 학생은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가해 학생은 1호부터 9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퇴학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추가로 특별교육까지 이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생활기록부의 가해 학생 선도 조치는 졸업시까지 써집니다. 예, 이게 가장 큰 거죠. 자,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치를 내리지 않고 그냥 화해했다고 끝나는 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이거예요.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서로일 수도 있죠. 그 학생 및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네 가지 조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크게 피해를 받은 거죠.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가 된 경우, 보통 합의하거나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자, 지속성에 대해서는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전담하는 기구에서 아마 판단을 하겠지만, 자, 참고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몇 개월 몇 년 이상 지속됐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자,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네 조건을 충족하고 플러스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만 학교장께서 이거 내가 알아서 덮고 갈게, 이런 식으로 통 크게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상당히 불안한 거죠. 예, 아까 말했듯이 가해 학생은 조치사항이 기재됩니다. 자, 여러분들 1, 2, 3, 7호가 1, 2호 같은 게 좀 경미하고요. 6, 8호 정도 이 정도 가면 센 거죠. 어쨌든 졸업과 동시에 되거나 졸업 2년 후 삭제. 어찌됐든 재학 중에 대입에 들어가는 생기부에는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걸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상처 입히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추가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1, 3호 조치에는 한 번은 유보돼요. 근데 두 번째 당했다면 그것까지 원래 같이 적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은 괜찮다 이런 생각 자체는 절대 안 됩니다. 그 한 번이 1, 3호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휘말려서 두 번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리 말하지만 여러분들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전학 갈 거야, 자퇴할 거야,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은요 당연히 학교 폭력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생님이 일을 쉽게 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가해 학생도 힘들고 피해 학생은 더욱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서로 조심하고 서로 지켜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이 제시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비폭력 마인드. 자, 여러분들은 물론 선생님도 포함일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어왔을 거예요. 자,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신념에서 나온다 라고 주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 믿고 있는 것, 그리고 혹시 나는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을 한번 꼬집어 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자기 삶의 주인공이지만 선인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타산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요. 물론 자신이 옳고 선하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남한테도 그게 적용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나에게는 선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타인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 확실히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 누군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단점을 지적하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게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는 것이 더 맞는 거죠. 물론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하죠. 너는 이런 걸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나도 이런 점에 대해서 사과할게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내가 꼭 사과받고 싶다는 건 보상심리고요. 그 잘못이 상대방이 생각할 땐 잘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행위 자체가 서로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여러분 당연한 거죠. 자, 상대방을 상처 입히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도 타인에게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서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행동과 정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나는 이 사람한테 이게 잘못됐으니까 고치게 해주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자, 그걸 강제적으로 하면 그 사람한테는 폭력이 되겠죠. 자, 물론 조금 답답하고 바로바로 처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의 행동을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학생들 신념을 완벽하게 바꾸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어쨌든 험단 자체는 반드시 안 된다는 얘기와 함께 중요한 거, 학교폭력은 학생이라서 학교폭력인 거죠. 경찰서에서는 범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수의 학교폭력은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게 그대로 범죄가 된다는 점, 자,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행동이 다음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미래의 본인을 위해서 자신을 가다듬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교폭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얼마든지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주변 상황에서 혹시 뭔가 괴롭힘에 아니면 부당한 조치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부탁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